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연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리니까요.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 뒀는데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문자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최진욱 혹은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저희 방송에서보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우리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우리 양시장은 1% 전후의 내림세로 지난주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한 뒤 오전 11시경 잠깐 상승 전환하기도 했었지만 오후 들어 환율이 오르면서 낙폭을 키워가며 마감했습니다. 미국에서 알파벳,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불안한 투자 심리가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어닝 쇼크와 미국 반도체 보조금 법안이 아시아 반도체 업황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으로 반도체 투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에 20포인트 이상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 초반 하락세였던 원달러 환율은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5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5원 가까이 오르면서 1,421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지수 보시면은 코스피는 0.9%가량 떨어진 2,268선에서 마쳤고요. 코스닥은 1% 넘게 빠졌습니다. 687포인트로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 상황도 거래소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요. 기관만 2,500억 정도 담았습니다. 개인은 6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은 지난주 내내 순매수하다가 6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해서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왔는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가져갔지만 기관만이 물량 900억 넘게 내놓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마감됐던 미국 시장 상황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시원한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애플과 인텔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상승 탄력을 받았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기대도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시총 1위인 애플과 인텔이 컨센서스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함께 상승하는 등 시장의 분위기가 호전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9월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는 컨센서스와 부합하거나 약간 하회했습니다.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치인 2%를 여전히 크게 웃돌고 있지만 소비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낮아졌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2.5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87%, S&P 500 2.46%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2%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에서는 섹터 위주로 공개를 해드렸는데요. 자세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렸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섬유가 2,260원에 진입하고 2,500원에 매도하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었고요. 성우하이텍,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항상 좋게 강조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10월 4일에 4,430원에 진입해서 6,000원에 매도하면서 무려 24% 가까운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고려산업 같은 종목들도 이제 한 자릿수대 수익률로 마쳤고요. 화천기계가 10월 12일에 7,100원에 매수하고 8,100원에 팔면서 12% 넘는 마찬가지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해서 꾸준하게 언급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10월 13일에 14,350원에 진입해서 16,000원 매도하면서 11% 넘는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자리 옮겨서 자세한 우리 종목들의 선정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최진욱 전문가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박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단 주말 동안 좀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사고가 있어서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우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 저희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최진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앵커님도 말씀하신 대로 좀 주말에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라 좀 깊은 애도의 말씀을 좀 우선 좀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좀 증권으로 좀 넘어와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좀 미증시가 또 급등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급등 마감에 이 상승 견인에 있어서는 결국엔 좀 애플의 힘이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특히 이제 아직까지 11월 FOMC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좀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또 예상대로 지금 나와주는 상황이고 이제 그 상황대로 있어가지고는 일단 지금 증시도 좀 개별 장세가 좀 부각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좀 기업의 성장성이나 좀 실적 가식성이 좀 확실히 좋은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항상 말씀드린 대로 투자 전략을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잡으면서 종목 선별에 조금 힘을 가지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드디어 11월 FOMC를 앞두고 있는데요. 예상은 일단은 뭐 75bp 올릴 것으로 다들 예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적 장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번 주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큰데요. 뭐 글로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일단은 오늘 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네. 전문가님 일단은 10월 한 달 정리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요? 일단 지금은 솔직히 뭐 그 전 9월, 8월, 7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일단 이제 신용잔고가 지금 굉장히 좀 많이 급격하게 좀 증가를 했거든요. 이 말은 즉슨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오게 되면은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신용 잔고를 좀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16조, 제가 알기로 한 14조 때까지, 한 14조 후반대까지 좀 내려갔던 좀 신용 잔고였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 벌써 뭐 한 달도 안 돼서 16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일단 지금 시기에서는 자본금이 없고 예수금이 없다 보니까
일단 이제 지금 계속 하락폭이 커지고 그 부분이 지금 계좌에 계속 찍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좀 신용 미수를 좀 건드는 그런 사태들이 지금 계속 좀 사이클이 돌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대로 좀 기관 외인을 못 이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 외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공매도라는 좀 조건들도 분명히 작용은 하지만 근데 제가 공매도 같은 부분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공매도가 있음으로써 주가가 상방하방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좋은 기업들은 또 저가에서 잡고 싶은 마음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공매도 제도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아직까지도 말이 또 아직까지 또 크게 안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일단 지금 딱 10월 증시만 딱 놓고 보면은 9월과 뭐 8월과 좀 비슷한 흐름대로 계속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서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죽고 그리고 지금 매출이 그 증시에 좀 움직이는 운영 자금 또한 굉장히 많이 줄었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기업들, 굉장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지가 못하고 대금이 쏠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개발 장세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따지고 봤을 때는 10월이나 9월이나 8월이나 뭐 크게 뭐 큰 차이는 좀 없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1월에 이제 FOMC를 끝나고 나서의 좀 확실한 좀 방향성을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일단 지금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와주고 있으니까 지금이 좀 피크 아웃이라는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작용을 해야만이 일단 투심이 좀 살아나겠죠. 투심이 살아나게 되면 또 증시에 대한 좀 거래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또 활발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면서 11월은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11월 이제 이번 주 FOMC 관련해서 전망까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 10월 뭐 이때까지 8월, 9월 비슷하게 다 흘러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도 사실은 그렇지만 12월에 저희 또 FOMC가 아직 한 번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그 부분까지 사실은 12월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목소리들이 높아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리고 그 미국장 얘기 한 가지만 더 네네네. 해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먼저 애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네. 이제 애플이 시총 1위 기업이고 그리고 실적이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그날은 그 아이폰 매출이 생각보다 부진하다고 하면서 시간에서 좀 떨어졌었다가 그렇죠, 다음 거래일에 사실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시장에 애플 관련된 또 종목들 뭐 애플카, 애플페이 이것저것 관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수혜를 잇고 오늘 좀 올라올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애플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는 결국엔 핸드폰이거든요. 이게 핸드폰 산업인데 일단 네. 그 전에 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낮았던 이유는 결국엔 중국 경기 부양책 이유 때문이어서 중국에 대한 좀 뭐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중국이 좀 셧다운 현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서에 대한 좀 공장 가동 라인을 지금 계속 펼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60% 이상의 좀 점유율을 중국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대부분의 아이폰이 좀 생산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막히게 되다 보니까 현재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하회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왔던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예상치에 좀 비해서 실적이 좀 견조하게 좀 나와줬거든요, 애플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첫날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좀 눌리던 부분들은 일단 좀 차익 실현을 한번 좀 진행을 했던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로 인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가를 조금 더 내린 다음에 좀 쇼커버링이나 좀 저가 매수를 좀 하려는 이런 작용이 계속 사이클이 돌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일단 오늘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개별 장세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애플 관련주가 장 초반 좀 강하게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플 관련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중소형주들이 좀 크게 못 움직이는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LG 이노텍이 좀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LG 이노텍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줘야만이 네. 좀 중소형주가 좀 움직일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일단 지금 LG 이노텍이 생각보다 그래도 선방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생각보다 지금 선방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재무적으로 봐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 때 뭐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딱 2천억 정도밖에 줄지가 않았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6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이익 잉여분 같은 경우가 지금 25% 이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현 시기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무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를 계속 보합을 유지를 해주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일단 LG 이노텍이 오늘 얼마나 좀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그 수급들이 이제 더구전자로 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이제 더구전자도 LG 이노텍이 좀 주요 고객사, 부품 공급사이다 보니까 LG 이노텍이 좀 시총도 두껍고 움직이는 폭 자체가 좀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대금이 많지가 않은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주들의 조금 저가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수급이 좀 분산이 되게 되면 좀 더구전자 쪽으로 좀 쏠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구전자도 제가 알기로는 한 이틀 전에 강하게 좀 움직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제군요. 이틀 전이네요. 네. 이틀 전에도 지금 강하게 시세를 또 분출을 해줬거든요. 더구전자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단 지금 애플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자리를 좀 잡아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좀 더구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마 더구전자를 좀 장 초반에 좀 지켜보시면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 관련해서 뭐 당연히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현재 개발 장세들의 움직임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LG이노텍 사실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주하면 우리 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인데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LG이노텍의 수혜를 한 번 더 받아먹을 수 있는 더구전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거래에서 강세로 마쳤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 시장 얘기에서 사실 이슈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어봤었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수익률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최진욱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투자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주 이제 월요일에 전문가님 나오셨을 때 우리 밀키트에서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이제 조금 공개를 해보자면은 사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면은 금융 관련 채권 이런 부분 관련해서 SCI 평가 정보를 알려주셨어요.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주에 좀 이렇게 위에서 노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들이 막 치고 올라갔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 SCI 평가 정보 전문가님 일단 선정해 주신 이유랑 그리고 이 종목 어떻게 지금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SCI 평가 정보를 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이제 채권, 금융 이쪽 아직까지만 불확실성 리스크가 좀 잔존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금 사이클이 조금 돌게 되면은 결국엔 지금 테마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 종목군들의 좀 사이클이 좀 많이 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이제 지금 같은 시장입니다. 미증시가 갑자기 급등을 했다거나 뭐 기술주 중심으로 미증시가 먼저 저가에서 돌리게 되면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성장주 대비해서 밸류가 많이 낮아져가지고 그런 쪽으로 기술주가 좀 중심적으로 좀 몰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군들을 좀 제외를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재료가 소각이 됐다고 보기도 좀 어렵다 보니까 일단 금융주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한번 좀 치고 빠지는 이런 움직임이 또 나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CI 평가 정보를 조금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도 있었고 일단 이제 제가 드렸던 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재무적으로 생각보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SCI 평가 정보가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분 같은 부분들도 보게 되면 일단 최대 주주가 한 56%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56%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SCI를 뭐 마음을 먹고 크게 주가를 뺀다라는 이런 가정만 없다고 하게 되면은 대주주들이 어느 정도 주가 방어를 좀 진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방어를 조금 지금 시기에서 진행을 해줄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하방에 대한 좀 리스크를 조금은 감안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가 SCI 평가 정보를 좀 드렸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SCI 평가 정보를 좀 드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구간에서 이제 만약에 SCI 평가 정보 다시 좀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오늘 만약에 또 음봉으로 좀 출발을 해주게 되면은 현재로 좀 흑산병이 좀 만들어지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매도 심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작게는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는 좀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일단 4,300 밸류대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은 이 부분을 좀 보합으로 좀 지켜주고 주가가 좀 빠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좀 그 부분에서 좀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만드는 그런 추세로 지금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추세로 좀 돌려주게 되다 보면은 일단 주가가 다시 좀 시세를 내주는 구간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0 밸류대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 한번 좀 접근해 볼 만하고, 지금은 접근하기에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SCI 평가 정보 채권 아직까지도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받아먹을 수혜가 남아 있는 종목으로 알려주셨었고요. 하지만 현재 지금은 지난주 종가 4,735원이었는데 이제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4,300원 정도까지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들이 조금 단기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때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은 전문가님께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신 분들 한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고 전문가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정보에 따라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최진우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서 알려주신 종목의 리뷰 들어봤습니다. 현재 장 시작까지 9분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예상지수 확인을 하고 지난주 장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시 51분, 52분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는 일단 미장이 지난주에 크게 오름세로 마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좀 일단은 굉장히 좋게 큰 폭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1.4% 넘게 올리면서 2,300선 오랜만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지수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코스닥 현재 0.6% 정도 올리면서 694선에서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시작 후에 또 지수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최진욱 전문가님과 지난주 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얘기, 저희 사실 반도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네.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지만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좀 오르다가 금요일에 큰 폭의 낙폭을 보였고 SK하이닉스가 사실 좀 충격적이었어요. 시총 4위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게 미국발 얘기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삼성전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 이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의 치킨 게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자, 우리 전문가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다른 반도체 종목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SK하이닉스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거든요. 엄청 많이 빠졌죠. 지금 네.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하락을 기조한 부분들은 이 조회 공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회 공시 부분도 이 풍문이나 또 보도에 대한 답변을 지금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좀 펀더멘탈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몸집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게 돼도 일단 이제 재고가 이제 우리가 좀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수출길이 좀 막히게 되면은 결국에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이 매출을 내기가 좀 한정적입니다. 그런 이제 SK하이닉스가 지금 그 부분은 우선은 주가에 지속적으로 좀 반영이 됐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좀 큰 폭으로 빠진 부분은 제가 보기엔 이 조회 이 공시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이제 공동 인수 검토 보도에 있어가지고 SK하이닉스가 일전에 공시를 냈었는데, 공시를 내면서 이틀간 좀 상승을 했거든요. 이틀간 좀 상승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좀 이제 풍문이나 보도 이제 이 부분에서 금감원에서 지금 제재 압력을 좀 보냈는데, 이제 이 부분이 만약에 확실하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이렇게까지 안 빠집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확실했으면은.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네. 답변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지금 이 안에서 방금 나왔던 이 공식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확률적으로 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외인이나 기관에 지금 작용을 해준 모습으로 저는 좀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일단은 매도 물량이 터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리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지금 담았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이나 3일 연속 매도로 지금 대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좀 큰 폭으로 네. 좀 물량을 좀 출회를 시켰는데 다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 담는 이유는 결국에는 상패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형주이기도 하고 상패 리스크가 없어 안전하다는 이유로 좀 담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저가를 잡고 저가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일단 오늘도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 기업이 반박 부분들을 아직 조회를 공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우리가 좀 감안을 조금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지금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 오늘 지금 최저점 라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앞전에 지금 신저가 라인에서 네. 그러니까 이 신저가 라인을 만약에 지켜주면은 여기가 이제 바닥일 수가 있는데 오늘 신저가를 만약에 깨게 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많이 저는 좀 밀릴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밀리긴 한 8만 원대까지도 저는 밀릴 것 같아요.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네. 오늘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을 지켜주는지 아니면은 그 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주가의 3일간의 반영이 되고 나서 오늘은 상승을 잡아주는지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일 만약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좀 신규 진입을 좀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오늘 조금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오늘 구간을 만약에 보합으로만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 풍문에 대한 부분은 악재에 지금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이 일단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지금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반도체 쇼티지 부분은 결국 완화가 되게 되면은 SK하이닉스가 일제히 램드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인텔을 좀 따라잡았던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램드 부분이 지금 강력하다 보니까 이 쇼티지 현상만 완화만 되면은 결국엔 기업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좀 증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때는 충분히 지금은 좀 기회를 또 봐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주들 특히 낙폭이 좀 굉장히 깊었었던 SK하이닉스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7.3%가량 빠지면서 83,400원으로 종가를 형성을 했었는데요. 사실 전문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폭으로 빠져서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도 이 종목이 막 상폐가 된다든지 할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 좀 고려해 보시는 분들께서는 한 8만 원 선 지난 9월 말에도 8,400원까지 기록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일단 내려갈 수 있다라고 지켜보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좀 상승 전환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고 바닥을 확인하시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얘기, 반도체 관련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오른 종목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마찬가지로 실적 장세에서 3분기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현대모비스 7% 넘게 얘는 반대로 7.3% 정도 올랐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의 전망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대모비스는 네. 일단 자동차 부품 관련주잖아요. 네. 네, 부품 관련주인데 일단 뭐 현대모비스는 말 그대로 현대의 좀 주요 공급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부품주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접근성을 조금 두 가지로 좀 잡아야겠죠. 네. 완성차 업체의 투자 전략이냐 아니면 부품주에 대한 투자 전략이냐. 다만 부품주에 있어서는 현대모비스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즉슨 중소형 지금 같은 시기에는 중소형주로 몰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현대모비스가 지금 전거래를 좀 강하게 상승해준 부분들은 일단 이제 뭐 재무제표 부분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재무가 좀 잘 나왔거든요.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재무가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재무가 생각보다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모습으로 저는 좀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강하게 좀 시세가 좀 분출하면서 장대 양봉의 캔들을 좀 만들어준 부분이 일단은 지금 가장 좀 좋은 구간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돼도 한 21만 원대 선만 좀 지켜주면은 현대모비스는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중장기적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볼 거냐,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 투자 전략을 잡고 좀 안전하게 조금 트라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좀 위아래 좀 변동이 좀 있어도 좀 중소형주에 조금 접근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크게 좀 수익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리스크는 일단 리스크 자체를 이제 현대모비스보다는 좀 크겠죠. 다만 지금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은 현대모비스도 분명히 움직이긴 하겠지만 워낙 움직이는 폭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면 중소형주로 좀 많이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성우하이텍이었거든요. 네. 예,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현대랑 기아의 주요 공급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현대모비스의 주가 손림이 좀 몰리게 되면은 이제 이하로 좀 성우하이텍 쪽으로도 수급이 좀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두 가지를 조금 감안을 해서 보신 다음에 현대공업도 볼만합니다. 현대공업도 이제 시트류 관련 종목인데 네. 시트류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주요 공급사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저는 조금 지금 시기에서는 충분히 저는 저평가입니다. 그리고 현대공업이 지금 상황에서 현대공업도 네.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는 현대공업도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네. 내가 좀 부품주, 중소형주 쪽에 투자 전략을 좀 잡을 거다 하게 되면은 성우하이텍 아니면 좀 현대공업에 좀 접근을 하시고 좀 안전하게 좀 투자 전략 잡는다 하시면은 현대모비스 쪽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 현대모비스 관련해서는 일단은 완성차에 집중을 할 것이냐, 부품에 집중을 할 것이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부품 쪽이지만은 좀 무거운 이제 주가가 조금 큰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중소형주들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중소형주 이제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현대공업이나 성우하이텍 꾸준히 뭐 전문가님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1%, 현대공업도 마찬가지로 1% 정도 올라오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탄탄한 대기업으로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현대모비스도 물론 좋은 기업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현대모비스가 이 3분기 실적이 호실적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유럽에서 사실은 나왔었어요. 네네. EU가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는 현재 지금 휘발유 디젤 차들을 아예 신차를 이제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또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체코 방문한 이슈도 있고 그러면서 자동차주들 좀 오랜만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현대차 기아 말고 주목해보고 싶은 분은 3기. 삼기, 네네네. 네, 부품 관련된 업체잖아요. 3기도 거의 상한가 가까이 23% 정도 올랐었는데 사실 3기는 이 부분 받아먹은 것도 있고 그 현물 배당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3기는 우리 전문가님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3기가 저평가입니다, 지금. 네, 매출 부분들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1,600억이거든요, 3기가. 그런데 지금 일단 매출이 이번 2분기 때 1,300억이 나왔다고 1,300억이 나왔고 1분기 때 1,300이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총을 넘는 분기가 지금 전반기 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이익 잉여금 자체가 보게 되면은 600억이 넘게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3기가. 이익 잉여금이 600억 넘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보율이 3,000%가 넘습니다. 3기 같은 경우가. 일단 이제 딱 이 정도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저평가예요. 3기는. 근데 다만 부채 비율이 지금 200한20%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리가 좀 종목을 접근할 때 좀 안정성을 잡고 접근하게 되면 200% 이하가 가장 좀 최상의 조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3기 같은 경우는 220%여도 일단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매출을 너무 잘 내고 있어요. 기업 자체가. 그리고 이익 잉여금 자체가 한 600억 정도면은 일단 재무적으로 너무 좋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부품주들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 개별 장세가 부각이 되게 되면은 일단 대금이 많이 죽고 투심이 많이 죽은 시기에서는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 변동성을 크게 줄 만한 종목에
많이 쏠리거든요. 그 이제 외인 기관이 건들게 되면은 지금 시기에서 어느 종목에 좀 투자하기가 리스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개인들 역시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3기 같은 종목도 중소형주 부품주에 좀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린 부분들이 저번 주 금요일에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일단 지금 이제 서울시장 부분,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했었잖아요. 지금 전기차 시대로 100% 돌리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내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현저히 다 줄인 다음에 친환경차 시대로 좀 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뭐 현대 같은 경우도 조지아에서 지금 제네시스랑 그리고 기아랑 같은 생산 라인 공장에서 같이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들도 지금 일단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은 일단 감축법에 대한 리스크를 현재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초반에는. 근데 이제 감축법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타격이 현대차가 좀 안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 생산 라인 자체를 제네시스도 따로 하게 되고 기아도 따로 하게 되고 현대도 따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급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부품주들도 그에 따른 공급량을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매출이 이런 시기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상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후에는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은 충분히 저는 매수 관점 잡아도 된다고 봅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네. 잡아도 된다고 보게 되고 일단은 이제 한 3,500원에서 400원 레인지 여기 부근은 안 벗어나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부근을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한 번에 매수를 다 들어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네. 무조건 분할로 지금 시기는 무조건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분할로 접근을 하신 다음에 내가 조금 차익 실현을 조금씩 진행을 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일단 중장기적으로도 상기는 충분히 저는 좀 가져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이죠. 3기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오늘 현재 지금 개장 초반에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준욱 전문가님께서 3기 굉장히 현재 저평가가 된 종목이고 현재가가 4,210원인데요. 3,400원, 500원 선만 깨지 않는다면은 괜찮다. 근데 그 선까지 사실 내려갈 일이 정말 희박해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종목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된 우리 부품주들 얘기 몇 가지 들어봤었고요. 다시 이제 하락된 종목 관련 얘기로 돌아오면 사실 위메이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위메이드가 그 위믹스 3.0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위믹스가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제 투자 유의 종목에 지정이 되면서 그룹주들 위메이드, 맥스, 플레이 다 같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 부분 좀 단기적인 이슈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앞으로 위메이드 투자하시는 분들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뭐 가장 빠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위믹스 부분들이거든요. 위믹스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일단은 위믹스 자체가 옛날에 카카오의 클레이튼의 블록체인 기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시스템을 좀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위믹스가. 그런데 이번에 위믹스 3.0 자체가 이 클레이튼 도움을 안 받고 자체 기술력으로 메인넷을 좀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좀 주가의 상승 탄력은 분명히 받았어요. 주가의 상승 탄력 받고 나서 지금 빠진 이유는 위믹스의 지금 공급량 자체가 지금 풍문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위믹스 공급량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거짓이다라는 이런 기사가 지금 오보기 지금 계속 기사가 돌면서 그건 지금 주가가 좀 하방 압력을 좀 키웠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뭐 위믹스나 위메이드가 가장 처음 빠졌던 이유는 미르 M이었죠. 그러니까 미르 M이 국내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게임성이 현저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빠졌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 우리가 좀 위메이드는 접근을 할 때 결국엔 게임주 관련주이다 보니까 게임 쪽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위믹스도 분명히 작용은 하고 있지만 위메이드가 또 자리를 잡아주면 위믹스도 뒤따라서 같이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미르엔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서만 지금 어느 정도 호평이 나왔지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또 매출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매출도 지금 보게 되면 적자로 전환이 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게임성이 지금 현재 떨어져서 적자로 전환됐다기보다는 마케팅 비용, 광고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증가를 해서 지금 이 부분이 2분기, 3분기 때 좀 작용을 했던 것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위메이드 측에서 말을 했던 게 올해 4분기까지 좀 100개의 블록체인 게임을 좀 내놓겠다.
라는 이런 발표를 네. 한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에 좀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기업이 이제 게임에 대한 사이클이 충분히 계속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위메이드가 좀 크게 밀리지 않고 일단 신저가 부분만 벗어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38,200원대. 네. 그러니까 여기를 안 벗어나면 지금 쌍바닥 구간을 또 만들어주는 구간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지금 적자는 기업이 뭐 안 좋아서 적자라기보다는 네. 일단은 너무 생각보다 마케팅 비용과 광고 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다. 이 부분은 뭐 이제 이메이드 측에서의 어떤 이제 전략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메이드가 오늘 어느 정도 지금 주가를 좀 지켜주냐. 라는 관점으로 좀 보게 되는 게 현재로서는 좀 맞는 것 같고 일단 지금 이메일에 좀 물려 있으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합을 좀 지켜주는지를 네. 좀 관점으로 좀 보신 다음에 지켜준다고 하게 되면 좀 추가 매수로 한번 좀 진입이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서 이메일들은 조금 투자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가 사실 최근에 블록체인 게임 관련 이슈로 조금 많이 또 올라왔다가 이제 위믹스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또 위메이드가 잘 가면 위믹스도 잘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에서 실적에서 적자가 났던 부분은 마케팅 비용에 이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오늘 또 1% 넘게 오늘은 다시 좀 올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 45,000원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8,000원 자리만 지켜준다면 지금 자리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 위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지금 지난주 장 얘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9시 11분 30초가량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는 제가 아까 개장 전에 상승 출발 예상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코스피는 상승폭을 약간은 줄였고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지금 0.75% 올리면서 2285포인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2300포인트까지 갔었는데 현재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가량 올리면서 69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상황 확인해봤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먼저 보시겠습니다. 개인 한 800억 정도 담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랑 기관은 400억 정도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은 코스닥에서도 460억 정도 사고 있고 외국인은 반대로 팔고 있고요. 기관은 현재 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은 소폭 담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난주 금요일에 4거래일 만에 올랐었어요. 5원 가까이 오르면서 1,420원대로 올라섰었는데 오늘은 조금 소폭 내려오고 있습니다. 1원 한 30전, 40전 정도 내리면서 마찬가지 1,420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장 지금 초반 상황을 살펴보자면 좀 눈에 띄는 것들은 사료주들이 오늘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에서 또 오랜만에 식량 무기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에서 자기들은 빠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사료주들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사료주 또 단기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움직이고 있는 거겠죠. 한일사료,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제가 사륜주는 제가 계속 좀 누차 강조를 했던 또 테마성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전쟁이 만약에 지금 혹은 또 끝난다고 하게 돼도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되면 사료 조금 재료를 소멸이냐 라고 지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사료 관련해서는 내년까지 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제 곡물 부분들이 네. 지금 가뭄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오잖아요. 미국 쪽에서, 서부 네. 쪽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가뭄 현상 때문에 곡물을 어떻게 재배를 하지 못하고 재배를 못하게 되면 결국엔 수출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식량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식품 가격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 전쟁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 이 전쟁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그 타격이 오히려 사료 쪽은 강하게 나왔어요. 우크라이나 쪽에 지금 곡창지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 지금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뭐 폐허 수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곡창지대에 있어가지고 폐허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60% 이상이 우크라이나 쪽에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이 폐허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재건이 될 때까지의 곡물 우려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계속 사료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그거고요. 일단 지금은 우리가 사료 같은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종목들 다 돌려봐도 자리가 다 좋아요. 생각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부분에서 사료주들은 지금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을 좀 보게 되면 저는 좀 한일사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사료가 신용 비율도 지금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전에 이제 신용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신용을 지금 제가 볼 때 거의 다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매매나 이런 스탁로에서 나올 만한 물량이 지금 다 나왔다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한일사료는 지금 구간에서 접근이 좀 가능하고 공매도 수량도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사료 관련 섹터에서는 좀 한일사료 아니면은 좀 팜스토리도 좀 충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단 두 개월 딱 봤을 때는 저는 오히려 좀 한일사료 쪽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지금 구간에 좀 잡을만 하다고 하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곡물은 우리가 계속 우려가 생긴다는 점 내년까지도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일사료도 충분히 수익 관점으로 사료 섹터 전반적으로 다 수익 관점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료주들 오늘 장에서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곡물이라는 부분이 뭐 하루 이틀, 일주일 키운다고 되는 부분은 그렇죠. 아니잖아요. 내년까지 조금 더 전쟁이 끝나더라도 내년까지 길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섹터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일사료 일단 기업의 신용 부분에 대한 우려감을 떨치면서 괜찮은 종목이라는 평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간단하게 살펴봤고 자리 옮겨서 저희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번 주 첫 번째 팍스 밀키트 공개해드릴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 주목해봐야 할 섹터 어떤 것들 가져오셨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 장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제 애플 관련주들 쪽에 지금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한 좀 시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핸드폰 부품 관련해서는 좀 더고전자 쪽에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 관련해서도 좀 이로온이 지금 강하게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제3자 결제 지원에 있어서는 지금 좀 이례적입니다. 이 이슈 자체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좀 보완이 되고 도입이 만약에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로온이 좀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점을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일단 지금은 좀 더고전자랑 이로온 쪽은 충분히 수익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점으로 해서 오늘은 좀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오늘 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섹터는 바로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있었었죠. 애플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애플이 일단 호실적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일단 수혜를 받아 먹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세한 종목 그리고 매도 타이밍 추가적인 정보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메시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최진욱 또는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이번 주 이제 첫 거래일에 소개해드리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애플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 할 예정이고요. 오늘도 여러분 성투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기분 좋게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